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무식 와우넷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다행히 잘 넘어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부터 평가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엔비디아가 견인한 미국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쉬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전부였거든요. 대폭 상향된 컨센서스까지 뛰어넘는 놀라운 실적과 전망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거기다가 배당까지도 150% 인상, 그리고 특히 액면 분할 10분의 1 토막에 액면 분할까지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책 역시 화끈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혼자 한 주간에 15%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주간 4.7% 상승, 나스닥 지수가 1.4% 상승 마감했죠. 다만 엔비디아의 급등과 대비해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퀄컴이 8.5% 상승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4%, 마이크론이 플러스 3.3% 정도 상승했다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크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과 같은 대중 관세 수혜주 같은 몇몇 특수한 급등주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금융, 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등등은 모두 오히려 하락한 한 주였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증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미국의 대중 관세 수혜주로 급등하기도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노이즈 때문에 오히려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의 상승이 필요한데, 이들 모두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4월에 이어서도 5월 내내 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국내 증시 지수 흐름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위안이라면은 실적과 모멘텀이 차별적인 곳은 상승이 나오더라는 거죠. 관세 정쟁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자동차, 태양광 같은 섹터,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탁월한 전력 설비,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이어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게임 엔터 같은 섹터가 지난주 특징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진했는데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이번 주에는 PC 물가 지표, GDP, 굵직한 경제 지표들 발표되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일정들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는 엔비디아가 전부였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이슈로 돌아오겠죠. 특히 이번 주는 미국 4월 PC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CPI 수치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 둔화됐다 해서 안드레 일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연준 대부분 위원들 같은 경우 스탠스는 아직은 매파적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관련 모멘텀은 중립인데 그 시점에서 바로 4월 PC 물가 지수를 이번 주에 만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다수의 연준 인사 발언, 또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세일즈포스, 델 등의 실적 발표 정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민망할 정도로 흐름이 그런 모습인데, 자,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수 흐름 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결국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자동차주라든지 밸류 종목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아래쪽 하방 같은 경우도 견고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개의 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 전쟁, 실적, 밸류업,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중립 내지는 중립보다 조금 위는 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전쟁, 실적 시장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밸류업이 오늘부터 시행되죠. 27일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중립 내지는 중립보다는 조금 낫다. 자, 그렇게 보면 지수는 묶여 있지만은 아마도 종목이 움직이는 틈새 장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략으로 이제 최근 이콘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밸류 같은 경우 그동안에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은 반도체 밸류업이 이제 재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섹터와는 이제는 좀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밸류업도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방산, 예를 들면 화장품, 엔터, 게임, 식음료, 조선, 바이오, 심지어는 안 좋은 2차 전지까지 이제는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중에서 실적이 탁월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별적으로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이번 주는 특히나 지난주 막판까지 미 증시에서 강세가 이어졌던 바로 대중국 관련 수혜주, 태양광, 수소, 원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섹터가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아실 겁니다. 4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주말 동안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1차에서 추진했던 상품비 교육을 뛰어넘어 이제는 서비스 부문, 문화, 관광, 법률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류 문화 상품인 엔터, 콘텐츠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이번 주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무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